버뮤다 트라이앵글은 무수히 많은 신비가 얽힌 장소입니다. 항공기와 선박은 기체 최신 내비게이션 기기가 장착된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실종됩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이 불가해안 태평양의 일각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0세기라고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규칙적으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설명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에 의한 것으로 돌리는 정부의 무미건조한 공식 보고서는 마의 삼각해역의 무서운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미스터리가 감싼 베일 너버를 들여다보고 몇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른 미스터리는 여전히 베일에 감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자, 이 바하마,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를 연결한 삼각형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재물과 황금, 책상, 그리고 콜럼버스. 대항해 시대의 이 해역은 황금향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이었습니다. 이국의 생상품과 막대한 부를 실은 수십 척의 스페인 갈레온선은 이곳에서 유럽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1502년 7월, 새로운 통치자 니콜라스 대 오반드는 31척으로 구성된 선대를 스페인에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선대는 황금과 노예를 싣고 있었고 그 중 한 척에는 선대 통치자 프란시스코 데 보바디아가 엄청난 재물을 갖고 탔습니다. 당시 우연히 상토 도밍고에 있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오번드의 지령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폭풍이 올 징조를 알고 있던 이 위대한 선원은 오번드에게 선대의 출항을 연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우려도 이해가 갑니다. 본인의 돈을 실은 아그아오도 선대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것은 선단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데 오반드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20척의 금을 실은 배는 폭풍을 만나 모나 해협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보물도 배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른바 프란시스코 데 보바디자의 황금 책상도 있었습니다. 무게는 1.5톤이나 되고 현재 가치로 8,700만 달러는 가뿐히 넘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다른 어떤 보물도 이 불가해안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 현재도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콜럼버스 자신의 아그아오는 재난을 피해 4,000페소 상당의 보물을 무사히 스페인에 전달했습니다. 이 일로 콜럼버스는 마술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의 삼각해역이라는 비극적인 말은 처음 사용한 것은 콜럼버스입니다. 그는 항해일지에서 해조가 무성한 신비로운 바다, 사르가소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또한 나침반의 비정상적인 흔들림과 빛나는 바닷물, 이건 플랑크톤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을 놀라게 한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혀 모양의 불꽃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무엇이었는지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얽힌 또 하나의 수수께끼. 자, 이제 전설이 되어버린 옛일에서 비교적 최근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옮겨옵시다. 약 100년 전인 1921년 버뮤다 트라이앵글 해역 여울에서 스쿠너선 캐럴, 디어링호가 발견됐습니다. 구명보트가 선체에 접근했지만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리실에는 아직 요리가 남아있었고 갑판에는 2마리의 함재묘가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조원은 모두 신변의 짐, 항해일지, 항해에 사용할 도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수수께끼의 답은 사라진 구명보트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도 많은 설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휴이토라는 다른 기선에 구조되어 그 배와 함께 해저에 가라앉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적에게 습격당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캐롤 디어링호 승무원이 폭동을 일으켜 스스로 해적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1921년 4월 11일에 일어난 일은 이 비극의 한 줄기 빛을 비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선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레이는 편지가 담긴 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편지에서는 실종선 승무원이 구조를 요청하고 딜링사 본사의 전원을 부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필적을 조사하자 편지는 조선기사 베이츠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수께끼는 깊어졌지만 결국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레이는 편지가 위조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단지 유명해져서 지역 등대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커피는 있었나? 자, 이번에는 1972년 2월 초에 프리포트라는 지역에서 실종된 유조선 포그호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포그호는 탱크에 벤젠을 씻어대고 나서 새로운 짐을 싣기 위해 멕시코만으로 향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 배가 도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2주 후의 일입니다. 폭발로 인해 대파된 배의 잔해를 잠수부들이 발견했습니다. 전갈에 의하면 배에는 함장 이외의 승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관장은 마시던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캐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싹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수수께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박은 위험물을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폭발한 것입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에 정통한 로렌스 쿠슈가 실시한 조사에서 잠수부들은 배 안에서 함장 이외 선원의 시신도 몇 구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함장도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침수된 객실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객실 천장 밑에 조용히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커피잔에 대해 이야기한 구조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위 술집에서 한잔할 때 사람들은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뭔가 구설수가 될 만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트 코네마리 5호의 수수께끼.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략 100건에 이르는 선박과 비행기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기상 조건이 좋을 때 SOS 신호조차 송신하지 않고 소식을 끊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이를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보험회사도 마의 삼각해역 통과의 할증의 보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소식이 끊기는 이유에는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항해상의 복잡한 조건, 폭풍 후 갑작스러운 높은 파도, 정기적으로 해수면으로 분출하는 메탄 기포까지가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사건의 원인은 매우 평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플레저 요트 코네말라 5호 사건도 그랬습니다. 코네말라 5호는 1955년 9월 26일 강력한 허리케인 아이온이 떠난 후 버뮤다제도 남쪽 해상을 표류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선 내에는 단 한 명의 승무원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버뮤다 팬들이 흔히 말하는 마의 삼각해역의 수수께끼입니다.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그럼 미스테리의 수수께끼 풀이를 시작합시다. 요트의 선내에 승무원이 없었던 것은 애초에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트는 그 땅의 항구에서 폭풍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그때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장소인 육지에 있었습니다. 블루홀. 버뮤다 트라이앵글 해역에는 연구자들을 강하게 매료시키면서 동시에 충격을 주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블루홀, 카르스트 지층에 생긴 깊은 원형 구멍입니다. 플로리다와 바하마제도 해역의 에메랄드 그린 얕은 여울에 눈에 띄는 짙은 군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바하마에 있는 것은 딘스 블루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블루홀입니다. 깊이 약 202m, 구멍 위쪽 입구 지름은 25m입니다.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로 600m나 뻗은 동굴을 가진 소밀 싱크 블루홀이나 그레이트 아바코 섬의 블루홀입니다. 이 지형들은 서키암 지층이 해수면보다 높았던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지형의 변화로 인해 그것들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현재 이것은 아래쪽이 소금물, 위쪽이 더 비중이 가벼운 담수로 채워진 구멍입니다.
과거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특이한 지형입니다. 예를 들어 아바코 섬의 블루홀에서는 이제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조사자들이 이 보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만이 공들여 준비한 탐험대를 짜야만 블루홀에 잠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뮤다 트라이앵글 미스터리에는 실패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막의 배. 1925년 벌크선 코트팍시오는 석탄을 싣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바하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2월 1일 마지막 통신에서 화물칸이 침수되어 옆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해역은 폭풍우가 휘몰아쳐 세대의 항공기가 바다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실종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00년 동안이나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77년 버뮤다 트라이앵글 미스터리 애호가들은 코토팍시오 때문에 들끓었습니다. 그 선체가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겁니다. 다만 이것은 미지와의 조우를 촬영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창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선체도 거의 때를 같이해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잔해가 발견된 곳은 플로리다 세인트 오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느 배의 잔해인지 특정하지 못해 오랫동안 곰 조난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해양생물학자 마이클 바넷의 15년에 걸친 조사에 의해 그것이 바로 코토팍시오였음이 판명된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바넷은 여러 번 바다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록, 판결, 박물관 소장품과 서적 속에서도 파묻혀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아직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나 놀라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라면 가장 빨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